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금 부인 이름이 이태린 이라는 분인데요. 2023년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김민석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베이커리 카페 커피도 빨고 빵도 팔고 그러니까 빵 찻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차도 팔고 빵도 팔고 그 가게를 내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민석 부부 그해 재산 증가분, 신고 소득,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면은 1억 원 이상의 돈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부인 이태린 씨는 2023년 7월 신길동에 한 근린생활시설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9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베이커리 카페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영등포 구청에 식품 접객업, 즉석 판매 제조업, 등록 면허세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 해당 빵집은 13평 남짓되는 규모입니다. 올해 2월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통상 이러한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평당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제빵 기계도 갖다 놔야 되고요. 커피 머신도 설치를 해야 되는 등 초기 투자에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인수비용, 권리금 이런 말 흔히 쓰지 않습니까? 창업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비슷한 면적대의 서울 지역 베이커리 카페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의 인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부인 이 씨는 그해 4,709만 원의 수입 금액, 819만 원의 소득 금액을 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지금 현재 배우자 2023년 재산 신고 때 마이너스 1억 9,296만 원, 빵집을 열고 난 뒤인 2024년 재산 신고 땐 두 사람 재산이 마이너스 1,773만 원, 그래서 1년 사이에 1억 7,523만 원가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민석과 그 배우자 수입 금액은 각각 1억 1,257만 원 그리고 4,709만 원 합하면 1억 5,966만 원에 불과합니다. 재산은 1억 7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부부의 모든 수입을 합했더니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된 겁니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세비 그리고 그 부인 이 씨가 운영한 빵집 수익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도 재산 증식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인 것입니다. 저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이 집안에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걸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 말이죠.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면 듬직한 스폰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문제는 나라 살림도 이렇게 할까 봐 걱정된다는 것이죠. 해마다 국민 세금 700조 원을 주무르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 세금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면 어떡하죠?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면은
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 변경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안모 씨, 성이 안 씨입니다. 62세 이 사람이 21대 국회가 문을 연 2020년 5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2달 동안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후원회장은 이미 알려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68살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강신성 등 11명의 채권자가 2018년에 김민석 후보자에게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씩 모두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 그 11명 채권자 명단 속에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 안모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후원회장이면서 동시에 내 돈 내놔라 하는 이 채권자 겸 후원회장 겸 채권자인 사람이 2명 확인이 됐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자가 이 채권자들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는 걸 썼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다 썼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이렇게 쓴다는 거 제가 과문한 무식한 탓이어서 처음 듣는데 아무튼 이걸 차용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 2.5% 이자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이자를 지급한다. 그리고 원금은 2023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빌리는 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2번 이자를 지급하고 왜 매달 이자를 안 지급하고 1년에 2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2023년에 돈을 갚은 게 아니고 최근에 갚았습니다. 총리 지명된 이후에 그게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그 또 갚는 돈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돈을 상환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갚은 그러니까 원래 그 이 차용증에 쓰여 있는 상환 기일인 2년 전 2023년이 아니라 그걸 2년 뒤인 최근에 총리 후보자가 된 뒤에 부랴부랴 이걸 갚기는 했지만 그 원금 상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자. 만약 2018년에 돈을 1억 4천에 빌렸고 2019년에도 이자를 2차례 꼬박꼬박 지급을 했고 2020년에도 지급을 했고 2021년에도 지급을 했고 2022년에도 지급을 했고 작년까지 이자를 지급을 했다면 이건 돈 빌린 것 맞네. 공짜로 얻어 쓴 돈이 아니고 저수지 물 퍼다 쓴 것이 아니고 이거는 빌린 거 맞네.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계약 차용증에 써 있는 대로 1년에 2번씩 이자를 지급했느냐. 뭐 빵집에서 만나서 뭐 베이커리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뭐 현금으로 이자를 줬나? 그게 아니고 계좌 이체를 했다면 당연히 계좌 이체를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남아있을 거 아닌가. 김민석 후보자 뭐 어떤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고 세비는 어떤 은행에서 받고 금전거래는 또 어떤 은행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금전 뭐 5천 원 6천 원짜리 금전거래도 다 기록 남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지급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차용증에 보면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여기에는 반드시 적혀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때 어떤 은행, 애금주 이름 누구, 계좌번호 몇 번, 일로 돌려달라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용증에는 그게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1억 4천만 원은 고사하고 밥 한 끼 공짜 점심도 없습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입니다. 경제학에 아주 명언으로 되어 있죠. 최초 발언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짜 점심은 없다. 정치계는 더합니다. 공짜 점심도 없을 뿐더러 꼬리표가 없는 공짜 돈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아무튼 이 한 번 돈을 댄 스폰서는 본전을 뽑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을 했죠. 그런데 캐나다로 떠날 때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김혜경 여사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이렇게 다소곳하게 서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었고요. 비행기 아닌데 거기 이렇게 연단 비슷하게 그게 또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뭔가 단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자들은 앞에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김민석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말은 곧 해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의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이틀 동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6월 24일, 25일 국회 청문회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전개가 되기는 하겠으나 별일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 청문위원들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 신상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도 있게 살펴본다? 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본인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대답하기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 괄호 열고 닫고 나는 그 말을 더 믿는다.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보다는 본인이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한 그 말을 나는 믿는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신뢰가 거기에는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렇지는 않고 내가 캐나다 가 있는 동안에 나온 거를 종합 보고를 받아보니
이건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대통령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 아니냐. 조선일보 보도는 이어집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김민석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김민석 후보자가 친명계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합류한 신명, 앞에는 친할 친자 친명, 뒤에는 새로 신자 신명, 최근에 합류한 신명계에 가깝기 때문에 친명계 주류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이다. 저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친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청문회를 앞두고 총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철통 방어벽을 칠까요? 아니면 추가 폭로에 따라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까요? 상황을 더 지켜본다라는 것은 혹시 김민석 후보자가 낙마를 할 경우에 대안은 뭐가 있을까라는 지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아주 소수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여의도 분위기는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임명동의안도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요즘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는데 주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둘러싼 정치 자금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된 허위 투서 사건이다. 정치 검찰과 이른바 찌라시의 협잡 카르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K그룹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이 기업 후원금에 대해서도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정치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라고 김민석 후보자는 말했습니다. 또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칭화대 석사학위 받은 그 반박이 이렇습니다. 월, 수, 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에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저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했다. 칭화대까지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게 이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저 자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예전에 저의 출입국 기록을 한번 조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분 만에 나옵니다. 10분 만에.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인쇄 버튼 하나 딱 눌렀더니 쫙
프린트돼서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칭화대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다 왔다고 했으니 그때 출입국 기록 버튼 하나 누르면 쫙 프린트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항공료, 그때 현지 체류 비용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일단 칭화대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 본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입국 기록을 다음 주 청문회 때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놓고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준비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인 채택입니다.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불거져 있는 이른바 금전거래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인 강모 씨, 강신성 68세, 건설업자 이모 씨 56세 등 10명 안팎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김민석 후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인사들인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혀 엉뚱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습니다. 네, 저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전거래 의혹을 들여다보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 무대를 다시 한번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내란, 이 곰국도 아니고 말이죠. 재탕, 삼탕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인지 국민들은 벌써 내란 피곤증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